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그 안전 경영 시스템을 문서화 작업한다 하면 대표적으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매뉴얼은 전체 페이지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관한 내용을 구분을 해서 제 1편, 2편, 3편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 시간은 매뉴얼 제 1편을 강의를 드렸고, 오늘은 매뉴얼 제 2편으로 용어의 정의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할 목차순 모듈을 4개로 했습니다.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그다음에 안전관리 수준평가. 그래서 지금은 제 매뉴얼 부분을 집중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이 강사 소개 인사드리고 저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회사 현장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사용 지침에 관한 2018년 버전 45,001 KS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45,001 규격집의 KO를 요약을 한다면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있고, 그리고 성공 요인, 그 다음에 PDCA 사이클,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는 총 37개가 있습니다. 매뉴얼의 목차 구성은 총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은 이제 통상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의 정의, 우리가 이제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제 본론에 가서 이제 내용을 보면 4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4는 조직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5번째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기획, 그리고 지원, 그다음에 운용, 성과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이 있습니다. KS 45,000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규격 목차 7.5 해당되는 조항 상세번호 7.5.3을 보시면 문서된 정보 관리하고 형식과 매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안전보건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 내용을 첫째 국제표준이나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한다는 게 매뉴얼이 되겠고요. 매뉴얼입니다. 근데 매뉴얼의 내용을 이제 우리 현장 특성에 맞게 또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뉴얼의 활동에 수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절차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뉴얼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절차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도 있겠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운영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또는 그 건설 그 안전관리 업무 지침이라는 또 그 기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그 지침화하는 겁니다. 그 업무의 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되는 거를 지침서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이런 것도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 사진처럼 이렇게 이제 바인딩을 할 수가 있겠죠. 바인딩. 사례 견본을 잠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이 자료는 그 두 권을 일단 그 만들어서 본사용이 있겠고 본사용. 지금 이 본사용 자료는 전체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본사에서 그런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현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용 또 이렇게 물수화 작업이 수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장에서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는 그 자료는 본사에서의 자료가 가장 기본이 되겠고 기본적인 자료가 구축이 되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또 각 그 현장 특성에 맞게끔 내용을 조금 그 개정을 하면서 그 유지 관리를 하는 게 가장 그 우리가 요구하는 적합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그 매뉴얼은 이 가상의 건설회사를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매뉴얼의 그 제정 일자를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는 한국산업 국제표준규격을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문서와 그 관리 특성상 관리본과 이제 비관리본 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사용 관리본이다 이렇게 표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매뉴얼은 그 별도로 그 목차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매뉴얼 승인서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번호가 있고 이제 제목이 있고 이제 제정 일자가 있고 그래서 그 매뉴얼의 이니셜인 그 M-001 그 매뉴얼 승인서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연결이 되는 002와 003은 우리가 어제 함께 그 학습한 적용 범위와 인용 표준이 있겠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하려고 하는 용어와 정의 부분이 이제 3절이 되겠죠. 그 국제표준에서는 그 해당되는 목차 그 배열의 번호를 이제 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절, 2절, 3절, 3절이 이제 용어와 정의 되겠습니다. 자, 계속 연결되는 뭐 4절의 조직 상황이라든가 5절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6절의 기획 그 다음에 7의 지원 8의 운영 9의 성과평가 개선 그래서 그 매뉴얼의 이니셜 번호는 이 번호와 그 일치되게 M-004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뉴얼에 대한 그 자료 정보화 작업이 끝나면 이 매뉴얼에 관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한 문서 절차서를 또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니셜이 M이 이제 P로 했습니다. P로 P 절차다 그런 얘기 procedure 그 약자로 P를 했습니다. 자, 매뉴얼의 페이지 37분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어는 강사가 그 HLS 개념으로 안전보건 관련 그 용어도 중요하지만 현장 특성상 품질도 잘 돼야 되고 환경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공사 관리도 잘 되겠고 공무 관리도 잘 되고 공정 관리도 잘 되고 환경 관리도 잘 되고 이런 그 관리돼야 할 요소들이 이 건설 공사 관리를 크게 보았을 때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건설 사업 관리는 뭐 기획 단계라든가 뭐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또는 뭐 설계를 한다든가 내지는 코스트 원가 관리한다든가 그리고 포체징 협력업체 계약도 잘하고 자재 구매도 잘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공정 프로세스마다 그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설의 그 마케팅, 건설도 영업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고객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그래서 영업도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건설 착공 단계에서 종료되는 시점까지 시공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사가 종료가 되면 이제 핸드오버, 그 인도가 되고 고객에게 발주처의 모든 공사를 수행 그 결과를 이제 핸드오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인터너스 건설의 그 사후 관리를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성능 개선도 할 수 있겠고 내지는 그 뭐 공사 과정에서 이제 다 공사는 끝났지만 사용자가 사용 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철거도 하는 거죠. 건설의 그 사업 관리는 그 12개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 사업비, 구매, 의사결정, 그다음에 이제 영업, 시공, 인도, 유지, 뭐 성능 개선, 철거 이렇게 그 12개 사이클을 건설 사업 관리 그 지식 체계라고 하죠. 영어로 Construction Management Knowledge of Body 12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2개를 건설의 라이프 사이클, 건설의 수명주기라고 얘기했죠. 건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수명주기죠. 수명주기. 건설의 수명주기에는 영어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비용을 고려한 돈, 코스트. 그래서 LC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명주기 비용을 우리가 고려해서 최소의 비용을 그쵸 투입을 하고 현장에 적용해서 최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건설업이 되는 과정에 우리가 C분의 F는 이제 VE라는 용어를 합니다. VE는 이제 Value Engineering, 그 C분의 F, VE 이거는 그 가치 공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VE. 그래서 이런 그 건설 사업 관리 용어가 좀 건설 현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사업의 그 핵심 용어, 건설 사업 관리 용어 핵심 용어를 강사가 이번에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그 매뉴얼에 가장 먼저 건설 사업 관리 용어를 이렇게 강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 건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그다음에 CM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그 CMBOK 12 그리고 이거를 활용해서 건설의 라이프 사이클 LCC라는 용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건설 사업 관리 용어를 이렇게 강사가 추가로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 리스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스크. 안전보건에서 리스크, 또 환경에서 리스크, 내지는 품질에서 리스크. 이 AHLS 용어의 그 리스크의 의미는 이 불확실성의 영향입니다. 불확실성의 영향. 자, 이 불확실성 영향을 이 건설업의 그 리스크로 이렇게 용어를 조금 그 발전을 시킨다면 이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적정 품질을 미확보하고 공기가 지연되고 운영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발생되고 어떤 환경적인 리스크가 발생되고 계약 및 시공 단계 리스크라든가 부적합한 그 시방이라든가 설계 조건과 현장 여건이 상이해서 공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신기술 적용하는데 미흡하고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공사로 인해서
또는 그 하드급 관계에 어떤 리스크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 뭐 자재나 뭐 인력이나 뭐 장비 어떤 거 손실적인 그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떤 그 공법이 그 부적절했거나 설계 변경이 뭐 적용이 미흡했다든가.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려고 하는 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현장에, 특히 건설 사업에 리스크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리스크 용어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VE라는 용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그 효율, 가치를 고려하는 게 VE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 C라는 그 개념, 코스트 개념은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수명 주기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CMPOK 그 12가지를 우리가 수명 주기에 관련된 건설의 그 라이프 사이클의 그 CMPOK 12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용어 중에서 NCS 용어를 우리가 좀 신중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능력 중심 사회라고 요즘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능력 중심 사회의 그 기반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인데, 고용노동부 그 홈페이지에 그 NCS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ncs.go.kr. 여기 그 국가직무능력 표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건설업에 가면 건설업에 관련된 그 NCS 국가 표준이 있거든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국가 표준이 있다는 겁니다. 품질에 관한 표준도 있는 거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예. 우선 표준 그러면 어떤 그 제품에 대한 표준을 생각했는데, 그 우리가 업무하는 일하는 것도 표준이 있는 거거든요. 국가 표준. 그랬을 때 건설에 관련된 표준은 그 코드 번호 14번에 있습니다. 14번 코드 들어가 보시면 건설에 관련된 모든 그 국가 표준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그 국가 표준은 14번이 건설인데, 건설의 안전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또 달리 있거든요. 코드 번호 23번입니다. 23번에 가면 이 안전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무슨 뭐 기계 안전이라든가 뭐 화학 안전이라든가 전기 안전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건설 안전은 코드 번호가 강사가 기억하기로 아마 03번인가요? 그 23번 그 대블류 코드에 또 들어가 보시면 또 이렇게 상세하게 각 직종별로 코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의 코드를 들어가셔서 건설업의 코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건설업의 안전의 능력 단위가 이렇게 20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설의 안전관리 능력 단위 20개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참고로 보시겠다면 그 능력 단위 밑에 보면 그 학습 모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학습 모듈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건설 안전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우리 건설 기술인이 되는 겁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HLS 용어의 정의 개념으로 이제 강사가 그 품질 경영 시스템 2015년 버전에 최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품질의 그 용어, 핵심 용어만 정리를 했습니다. 품질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 품질 경영, 품질의 기획, 품질 관리, 목표, 방침, 보증, 개선, 특성. 오케이. 자, 여기에서 거론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용어 중에서 품질을 안전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안전의 특성에 맞는 또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게 HLS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품질에 관한 핵심 용어를 강사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매뉴얼의 목차 페이지 3번의 용어의 정의, 그리고 매뉴얼의 페이지는 37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14,000 환경 관련 용어가 되겠습니다. 환경 용어 중에서 꼭 우리가 고려하고 참고가 될 수 있는 핵심 용어 별도로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그 용어도 그 많은 용어가 있지만 핵심 용어는 그 환경 측면입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이고 환경 여건입니다. 그래서 품질에 관한 용어와 그 환경에 관한 용어가 그렇죠. 다 일치하거든요. 단지 특성에 맞는 용어, 품질에 관한 특성이 있다면 이번에 또 환경에 관한 특성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용어들은 다 유사한데 예, 그 해당되는 그 특성의 용어 중에서 핵심 용어가 있다면 환경은 환경 측면, 환경 영향, 환경 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인 환경 용어들이 되는 겁니다. 그 환경 오염 예방이라든가 환경 성과라든가 그리고 뭐 환경 방침이라든가 환경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그 규격 용어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그 에너지 경영 시스템 그 5만 1에 대한 그 핵심 용어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에너지 경영 시스템 용어도 그 품질 용어나 환경 용어나 안전 보건 용어나 다 거의 일치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특성에 맞는 에너지라는 그 특성에 맞는 용어가 있다면 네, 에너지 베이스라인이라든가 그리고 경계라든가 에너지 성과 지표 이거는 에너지에만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경계, 뭐 에너지 베이스라인, 뭐 에너지 성과 지표 이렇게 우리가 참고로 이 용어를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품질, 환경, 안전,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현장 경영 용어가 되는 겁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전보건 용어가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용어는 총 37개 용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안전 용어 37개를 강사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HLS 개념으로 그 9,000 품질 경영 시스템 용어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안전 용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앞에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5.1, 5.2, 5.3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그 안전보건에서도 활용이 되지만 이게 원래 그 9천 용어에서 이렇게 같이 사용되는 HLS 용어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사가 표기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7.10 이렇게 세 자리입니다. 세 자리. 3.2.2 이렇게 3.5.11 이렇게 표기가 된 건 품질 경영 시스템 용어가 되겠습니다. IS KSQ 9000 용어를 강사가 이렇게 표기를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45,000 그 용어에 나오는 용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자리입니다. 3.12, 3.1, 3.6, 3.25 이건 순수한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37개 나오는 용어 그 배열의 순서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용어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requirement, 명시적 니즈 또는 기대, 일반적으로 묵시적이거나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 다음에 3.2의 이해관계자, 다음에 3.3의 근로자, 3.4의 참여, 자, 3.5의 협의,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용어에 처음 시작하는 용어는 3.1이거든요. 3.1이 여기 있네, 그죠? 3.1. 물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조직 3.1의 그 용어 해설이 나옵니다만, 여러분께서 이거 보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난해하실까봐 설명을 드린다면, 37개의 그 안전보건의 용어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3.1 조직이다. 3.2는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근로자가 되겠죠. 네 번째는 참여가 있고, 다섯 번째는 협의가 있겠고, 그렇죠. 이렇게 용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 페이지에서 3.5까지 순번대로 나왔다면 이제 3.6이 나와야겠죠. 안전보건에서. 그러면 3.6 작업장이 나오네, 그렇죠? 작업장에 대한 그 용어 해설입니다. 3.6 다음에 3.7이 나와야겠네, 그렇죠? 3.7이 있다면 그렇죠. 3.7 계약자가 있습니다. 3.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HLS 개념으로 그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그 용어의 정의가 안전보건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사가 용어의 정의 그 표기 방법을 이렇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의 용어고 이거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한 그 내용은 국제 표준의 그 한국 산업규격에 있는 용어를 강사가 그대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37분의 15페이지에 그 나오는 용어들 5.23의 그 적합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 그리고 부적합은 이제 불충족이라는 것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사건의 용어가 있어요. 사건 안전에 관한 특성 용어입니다. 이거 품질이나 환경이나 에너지에서는 사건이 없죠. 안전만 있는 겁니다. 3.35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선이 있는데 개선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개선이 있고 지속적 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적 개선의 용어의 정의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복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속적이 아닌 그냥 개선은 이 반복이 빠집니다. 이렇게. 반복. 개선의 용어 정의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이게 개선입니다. 근데 지속적 개선이라고 한다면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반복만 이렇게 추가가 들어가면 지속적 개선이 되는 겁니다. 45,000 그 요구사항 그 용어의 정의 보게 되면 지속적 개선의 그 의미가
requirement, 그러니까 그 45,000 그 목차순 이제 10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개선이 나옵니다. 개선의 또 상세 번호를 보게 되면 또 지속적 개선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쓰는 용어 반복한다는 겁니다. 개선을. 지속적 개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객관적 증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객관적 증거. 객관적 증거라는 거는 어떤 그 어떤 사물의 존재나 사실을 그 입증하는 데이터로서 객관적 증거의 그 문서화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서류들이 다큐멘터리 문서라고 한다면 객관적 증거, 달성된 결과, 수행한 일에 대한 달성된 결과나 수행한 일에 대한 어떤 객관적 증거적인 거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문서와 기록은 엄격히 다른 거죠. 문서는 계속 수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일이 종료된 상태에서 증거가 돼 쓴 서류들을 그렇죠.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렇죠. 서류를 이렇게 만들 수는 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행하지도 않고 그 증거가 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현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서류 관리에서 문서와 그 기록의 차이. 여기서 그 증거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그 용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정. 부적합과 시정의 차이. 부적합은 규정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부적합은 시정하게 되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정이라는 용어는 부적합적인 상태를 즉시 해결하는 거죠. 시정. 그렇게 해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시정을 했다고 해서 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또 재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시정 조치라고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이런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참고로 용어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드린 내용이 5.55 여기 기록으로 돼 있네, 그렇죠? 기록. 달성된 결과를 명시하거나 수행한 활동에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다. 이게 순수한 그 안전보건 용어는 아닙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용어를 HLS 개념으로 같이 함께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의 그 순수한 용어만 가지고 이 안전보건 그 경영 시스템을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실행하는 데는 조금 이런 그 품질에 관한 용어도 좀 필요할 때가 있어서 강사가 용어의 정의에 품질에 관한 용어를 같이 추가로 했습니다. (3.24) 이 문서화된 정보 역시 이 용어도 순수한 안전보건 용어는 아닙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용어에서 그 HLS 개념으로 이제 안전보건도 함께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는데 문서화된 정보의 의미는 조직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도록 요구되는 정보 및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매체라고 이렇게 용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 단어가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상해, 부상, 건강상 장애. 자, 보게 되면 그 리스크는 그 불확실성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를 이제 안전보건 리스크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작업과 관련하여서 그 위험한 사건 또는 노출의 발생 가능성과 사건 또는 노출로 야기될 수 있는 상해 및 건강성 장애의 심각성의 조합이라고 용어의 정의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안전보건의 그 방침을 최고 경영자가 설정을 하고 표명을 하고 또 참여 구성원들하고 안전에 관한 활동의 어떤 그 기준에 방침을 설정하는데, 그 방침은 이제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또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침이 무엇이냐? 안전보건의 방침, 근로자의 그 작업과 관련한 그 상해, 건강상 장애를 예방을 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그 작업장을 제공하기 위한 그 방침이다. 그 목표가 있다면 달성해야 할 결과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대한 그 요구사항, 그 규정된 요구사항,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그 개선, 그리고 위험 요인을 제거를 하고 시스템 그 결함을 포함한 그 안전보건 리스크 최소화, 그리고 안전보건의 그 기회를 활용하고 그 조직 활동과 관련된 경영 시스템의 그 부적합을 다루기 위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또 유지하고 그 모든 조직에 그 적용이 가능한 우리 회사, 우리 현장만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문서화 정보 수립의 매뉴얼에서 해당되는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목차순 그 4절의 조직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